오늘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사랑해온 천연식품, 바로 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정보가 필요할 땐 정보몽. 꿀은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선 자연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꿀의 효능, 꿀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지, 또 꿀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올바른 보관법까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한의학에서 꿀은 백밀이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꿀이 위장을 보호하고 장을 윤택하게 하며 기를 보충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마르고 허약할 때, 만성적인 기침이 있을 때 꿀은 아주 소중한 보약이 되어 왔죠. 그럼 현대 과학은 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항균 작용을 통해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 꿀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예방,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꿀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대표적인 5가지 효능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물질이 체내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는 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감기나 감염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오염물질,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몸속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꿀 속 항산화 성분들은 이런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노화를 늦추고 세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은 소화기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꿀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기능을 해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나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이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운동이 촉진되고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들에게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또한 꿀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은 기침과 감기를 완화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인정했듯이 꿀은 어린이의 야간 기침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꿀을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인후를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은 한 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 걸쳐 다양한 이로운 작용을 해주는 천연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꿀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꿀 종류에 따라 맛, 향, 효능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꿀 종류와 그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대중적인 아카시아 꿀입니다. 아카시아 꿀은 부드럽고 깔끔한 단맛이 특징이고 향이 은은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적고 소화 흡수가 부드러워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도 추천되는 꿀입니다. 다음은 요즘 정말 핫한 마누카 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이 꿀은 강력한 항균력을 자랑합니다. 꿀 속에 메틸글리옥살이라는 특별한 항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상처 치유나 위염, 위궤양 관리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꽤 비싼 편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해요. 밤꿀도 있습니다. 밤나무꽃에서 채취한 꿀로 색이 짙고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강합니다. 철분이 풍부해 빈혈이 있는 분들께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냉증이나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꿀입니다. 또 야생화 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야생꽃에서 얻은 꿀을 섞은 것으로 지역에 따라 향과 맛이 조금씩 다르고 다양한 꽃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즈마리꿀, 레드거니꿀, 블루베리꿀 등 다양한 특색 있는 꿀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4가지 꿀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꿀들 중에서 좋은 꿀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꿀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도와 가공 방식입니다. 먼저 100% 천연 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에 푸유허니, 라허니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가공 과정에서 고온 처리하거나 설탕 시럽을 섞은 제품은 꿀 본래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원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꿀의 색도 확인해 보세요. 자연 꿀은 너무 투명하지 않고 약간 탁하거나 황금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도 자연스럽고 은은해야 합니다. 인공향이나 너무 강한 단맛이 느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꿀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 즉 굳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천연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설탕물이나 가짜 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굳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정화된 꿀은 따뜻한 물에 살짝 중탕하면 다시 부드럽게 풀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꿀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물은 꿀 속 유효 성분을 안정적으로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주의할 점은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꿀을 뜨겁게 가열하면 소중한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꿀은 단독으로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과 꿀 속 티아민이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마늘은 운동선수, 과로로 지친 직장인들에게 아주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알에서 10알 정도를 권장하지만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꿀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만성 기침,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폐로 가는 혈류를 촉진시켜 냉성 기침, 묽은 가래를 줄여주고 꿀은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생강청을 만들어 아침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단, 고열성 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수족냉증, 관절염,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꿀 한 큰술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따뜻한 물에 타서 매일 아침 드셔보세요.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서도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천연항균 물질로 꿀과 함께 먹으면 위염, 장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대추, 인삼배, 도라지, 검은깨 등이 있습니다. 대추는 오장을 보호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인삼은 소화기능 강화, 원기 보강에 좋습니다. 배는 건조한 폐를 촉촉하게 하고 도라지는 염증성 기침에 좋습니다. 검은깨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해로운 음식도 있습니다. 생선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고지방 음식과 꿀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상태, 고열성 감기, 급성 감염이 있을 때는 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그럼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꿀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꿀이 굳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꿀은 기본적으로 부패하지 않지만 물이 닿으면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뚜껑을 잘 닫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외용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꿀은 피부 보습 효과가 뛰어나 입술에 바르면 천연 립밤처럼 사용할 수 있고 손상된 피부나 작은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염증을 억제하고 회복을 돕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체질별로도 꿀 섭취법은 달라야 합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은 꿀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혈압이나 체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냉증이 있는 소음인 체질은 꿀을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겨울철처럼 공기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꿀이 최고의 자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꿀의 효능부터 섭취 방법, 음식 궁합, 부작용, 보관법, 구매 요령까지 정말 깊이 있고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꿀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